자, 사례 7번입니다. 선생님,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이제 해당 주택이 재건축돼서 준공될 때는 또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법이 갑자기 개정됐는데 저는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나요? 원래는 이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걸로 파리 대책에서 바뀌었지만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한 9억을 8월 3일 파리 대책 이후에 재건축을 해서 뭐 신규 주택을 소유권 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투기성이 없다고 봐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이외에도 2017년 파리 대책 발표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낡아서 완전히 멸실해버리고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역시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빈 땅에 건축허가 받아서 착공신고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려서 사용 승인 받는 완전히 신축 주택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 승인 이 세 단계가 있는데 판단 시점이 사용 승인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그런 날이죠. 기관에서 결제를 해주는 그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건축허가 착공 신고를 파리 대책 이전에 했더라도 사용 승인이 파리 대책 이후에 났으면 거주 요건을 적용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사례입니다. 세무사님, 17년 8월 2일 대책 이후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처럼 17년 8월 2일 대책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해야 되나요? 얼핏 보면은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했으니까 파리 대책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허점이 있습니다. 비분양권 계약 시점에 A주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파리 대책의 거주 요건을 적용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법 조문 때문에 그런데요. 법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이 사례의 경우는 비분양권 계약일인 2017년 6월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A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주택 세대인 거죠.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별도로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주택이라는 개념은 주택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지난 제가 상담 사례에서 상담했던 기억이 하나 나는데 이분이 형제가 4분이라 상속주택이 4분의 1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속주택이고 더군다나 지분도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본인은 주택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분양권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거주를 안 하고 팔았는데 거주 요건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팔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비과세가 안 되고 4,800 정도 세금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 9번입니다. 세무사님, 21년 6월에 오피스텔을 이제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해서 A주택 양도의 현재 1주택자가 됐는데 저의 경우 이제 A주택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1년 2월 17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리셋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그 이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을 해서 사무실로 바꾸고 남아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은 이 비과세 보유기간 2년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일로부터 2년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개정세법 시행되고 나서 용도 변경을 해서 사무실로 바꿔버렸죠. 그러면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보유기간 시작을 용도 변경일로부터 새로 2년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경우는 21년 6월에 용도 변경을 하고 22년 4월에 8개월 만에 A주택을 양도하셨기 때문에 2년 보유 요건을 충족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은 용도 변경하고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매각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석 사례 1번입니다. 상속주택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아버지께서 상속을 하시면서 별도 세대인 자녀분에게 이 주택을 상속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녀분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상속주택은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주택은 가지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 주택을 팔게 될 때는 상속주택 무시하고 원래 본인이 취득한 시점으로 전부 소급을 해서 인정을 다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사례입니다.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 주택 하나, 신규 주택을 멸실을 했어요. 허물어 버리고 옛날 주택을 매도를 하시면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멸실하는 경우는 리셋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주택 양도하실 때는 원래 취득 시기로 100% 소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석 사례 3번입니다. 3번은 최종 1주택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하고 본인은 1주택자가 된 거죠. 이 경우는 리셋이 됩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2년을 보유하셔야 비과세 기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1편 마지막 질문 10번째입니다. 세무사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비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을 했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사용 승인이 난 경우에 비과세를 받기 위한 A주택 양도 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이 사례의 경우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2014년에 A주택을 취득하고 2017년 1월에 B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3월 9.13 대책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뭐 설계서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이 청사진이 되는 거죠. 그 계획이 승인이 난 거죠. 기관에 결재를 받은 겁니다. 이 날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2020년 6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허용 기간 3년을 그대로 적용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빠른 속도로 제가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회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가지고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